안녕하세요. 마이빌딩 김문영입니다. 네, 오늘 7월 3일인데요. 6월 4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첫 출범을 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또 지난주 금요일인 6월 27일에는 이제 갑작스럽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이 바로 됐죠. 오늘은 이 62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. 외교 통상 정책으로는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, 외교 영역 다변화, 남북 관계 회복. 또 산업금융 정책으로는 AI 기반의 전략 산업 육성, 재생에너지 확대, 주식시장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K컬처 산업 관련된 거라든지 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. 이 새 정부는 산업 혁신과 외교, 통상 전략의 융합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. 최근 21주 동안 역대급으로 연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의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상승세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도 이제 주간 0.9%, 0.7%, 0.5% 뭐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역으로 퍼질 것 같으니까 이번 대책이 좀 갑작스레 나오지 않았나. 또 6월 넷째 주에는 주택 가격이 약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 627 대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는 것. 요 내용이 핵심입니다. 또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시 처분 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또 해당 주택으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. 이렇게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를 제한하는 것은 처음인데요. 전례 없는 진짜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. 6개월 이내 전입하기 싫으면 올 100% 현금으로 사야 되겠죠. 이 주담대를 받게 되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고 이 내용은 정책대출,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 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.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됐고요.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%에서 80%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. 또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됐습니다. 예전에는 은행별로 이 신용대출에 대한 거는 자율 관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된 거는 큰 규제죠. 이제는 무주택 서민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. 이 대책 발표한 이후에는 강남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낮춰서 급매하려는 급매 매물들도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. 정부는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로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시장 과열을 진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경매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. 경매도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오고요.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도 또 따라 붙었습니다. 수도권 6억 원 주담대 한도 제한도 동일하게 있고요. 그래서 강남 3구 중심으로 낙찰률, 낙찰가율 굉장히 치솟았었는데 이것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일 것 같고 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투자 목적 경매 수요도 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일자 적용되는 기준은 가계약만으로는 안 되고요.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되고요. 28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에 등록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. 지금 이 627 대책에 대해서 쭉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담대 한도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규제 후에는 6억 원으로 생겼고 또 주담대 후에 전입 의무가 없었는데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고요. 갭 투자용 전세 대출이 제한되고요. 또 유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LTV가 기존에는 30에서 60%였는데 이제는 일괄 금지되고요.
또 주담대 최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고 신용대출 한도가 이전에는 이제 연소득의 1에서 2배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 내에서 한 배만 가능합니다. 네,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%에서 80% 줄고요. 이게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규제하겠다는 건데요. 저희가 어제 이 중개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. 굉장히 여러분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압구정동에서 아파트만 하시는 중개사분도 계셨었고 뭐 광진구에서 하시는 대표님, 또 강남의 중개법인 대표님, 또 강남의 중개법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, 또 분당에서 또 아파트 쪽 하시는 대표님,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아파트는 거래가 좀 주춤한 것 같아요. 주춤이라기보다 이제 잠깐 멈췄죠.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쪽은 지금 좀 힘든 것 같고 반면에 빌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. 이 내용이 좀 일치했습니다. 저희도 이번 주에는 문의가 꽤 많이 늘었거든요. 오늘 목요일인데 월, 화, 수, 목 이렇게 이전보다는 문의가 많이 늘었고 또 한동안 사옥 문의가 많지 않았었는데 사옥을 찾으시는 손님도 늘었고요. 또 투자용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요. 이게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빌딩으로 좀 쏠리시는 것 같아요. 이 빌딩이 항상 주택이랑 뭐 같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빌딩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고 대출 한도가 6억이에요. 근데 6억을 대출 받는 사람은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? LTV 기준 70%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30%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현금이 한 2.5억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대출금 6억까지 해서 8억 5천까지의 집을 장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돈이 있다면 타격이 있는 거죠. 원래 3억이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는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 6억만 되니까 9억까지만 매입을 할 수 있고 원래 4억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13억까지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억까지 살 수 있고 원래 5억이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는 16억까지 살 수 있었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이제는 11억까지 살 수 있어요.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심리가 나는 예전에는 16억짜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1억까지밖에 집을 못 산다. 그러면 6억 대출 받고 11억짜리 집을 과연 살까요? 그건 모르겠어요.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.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16억짜리 살 수 있었는데 이 시장에 11억을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주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실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빌딩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고민을 하셨던 매수자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뭐 그분의 그 상황에 맞게 아파트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내가 8억 5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사실 게 아니라면 이제는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. 아마 8억 5천만 원 이하의 매물들 아파트 매물, 주택 매물에는 수요가 이제 엄청 몰릴 거예요. 그러면 또 금액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고민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좀 마음을 정하시고 빌딩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희 마이빌딩이 건물주가 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전화 주세요.